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여러분의 서류를 검토하고 여러분을 면접 보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옛날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옛날에 한 땀 한 땀 코딩을 하던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했다는 프로젝트를 안 믿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네, 2가지 이상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라고 요새는 말씀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은종쌤 박은종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유튜브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까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지정비하는 의미로 잠깐 쉬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업계에 여러분들과 인터뷰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네, 인터뷰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시절인 만큼 요새 변화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되도록이면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찾아오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트캠프에서 디렉터 멘토로도 일하고, 그 다음에 뭐 책도 썼고, 그 다음에 강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젊은 친구분들, 그 다음에 취준생 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업계 CTO나 팀장님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시절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와 같이 부트캠프를 했던 친구들도 6개월, 3개월 더 준비를 해서 디렉터님 취직했어요 라고 연락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밥 사드릴게요 라고 연락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밥을 얻어먹진 않고요. 제가 항상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연봉 5천 넘으면 나에게 밥을 사라. 그래서 항상 저도 기쁜 마음으로 그런 DM이나 연락을 받는데요. 그래서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그렇지만 지금은 또 다른 그 정과 다른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잡이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어플라이 하잖아요. 잡링크라든가 원티드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어플라이 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공고를 보고 어플라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메이저 회사가 아니어도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면 하루에 이력서가 200건씩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이력서를 검토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도 굉장히 바쁘신 분일 거란 말이죠. 팀장급 이상이 아마 이제 채용에 관련해서 이제 검토를 하실 테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내 이력서를 과연 끝까지 잘 보실 거냐라는 거는 사실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AI가 거의 스크리닝을 먼저 해요. 이 이력서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그러니까 이력서가 쫙 넘어가고 이 중에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이력서를 일단 AI에서 한번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사람이 보기 전에 AI한테서 탈락될 수도 있어요. 그죠? 슬픈 얘기지만 어쨌든 그러면 AI가 내 거를 억셉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략이라는 거죠. 그 많은 서류 중에 그러면 내게 어떻게 일단은 1차, 2차 스크리닝, 그리고 채용 담당자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 프로젝트나 내가 포트폴리오 열심히 한 거를 채용 담당자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링크를 눌러볼 수 있게 할 것이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이 누구를 상대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지금 이 시장에 같이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진 취준생들 있죠. 같은 부트캠프 출신이라든가 같은 연령대, 같은 경력, 같은 기술 스택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경쟁을 할 때 당연히 차별화 없이는 묻힐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아주 본격적인 아니지만 여러분보다 코딩을 잘하는 AI하고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들이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하죠.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굉장히 하는 일이긴 한데, AI 없이 디버깅
한 땀 한 땀 코딩하던 경력자들이 신입으로 어플라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옛날 방식과 지금의 바이브 코딩이라든가 AI를 활용하는 방식, 모든 기술을 다 갖췄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부류의 분들과 같이 경쟁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여러분의 서류를 검토하고 여러분을 면접 보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채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옛날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옛날에 한 땀 한 땀 코딩을 하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여러분이 했다는 프로젝트를 안 믿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본인이 했는지 어떻게 알아? AI랑 같이 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본적인 거를 물어본 거예요. 왜 CS 기초를 자꾸 물어보고 왜 기본적인 질문을 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알고 짰는지 모르고 그냥 짠 건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쌓으려면 꼭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력서를 쓰실 때는 일단 아까 제가 AI가 스크리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성 지원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의 이력서를 놓고 그 이력서로 막 이렇게 이 회사도 넣고 저 회사도 넣고, 그러니까 간혹 운이 좋아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기술 스택이 맞아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회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가령 뭐 이 회사는 헬스케어를 하는 회사다. 그러면 헬스케어라는 키워드가 내 소개라든가 나의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별 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내 이력서를 그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스크리닝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패스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에 물론 이제 그런 말들, 내가 왜 여기를 어플라이 하는지에 대해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흔히 많이 하는 얘기죠. 정량적 표현을 써라.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구체적인 표현을 써라.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했다라든가 뭐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술 스택을 표시를 할 때 내가 옆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1에서 5까지 뭐 이렇게 쓰고, 1은 뭐 한 번 써봄, 5는 굉장히 능숙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파이썬을 할 줄 안다. 그럼 파이썬 쓰고 가로하고 3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 기술에 대한 레벨링을 각자 해주시면 보는 사람이 훨씬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열하면은 모든 기술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특히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레벨의 숫자를 주는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2가지 이상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라고 요새는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내가 한 땀 한 땀 직접 했던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실 AI가 나오기 전에, AI가 코딩을 해주기 전에 우리는 학교에서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캡스톤도 하고 친구들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잖아요. 그때 항상 한 땀 한 땀 코드를 짰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와 바이브 코딩한 프로젝트. 이렇게 2가지 이상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수작업을 한 프로젝트는, 이거는 내가 어떤 기본기가 있는지. 여러분이 앱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치면, 웹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HTTP 프로토콜이 어떤 것이고, 리퀘스트가 어떻게 들어오고 리스폰스가 어떻게 날아가고 그때 그 내부적으로 해선 트랜잭션이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이브 코딩을 하면 그거는 AI가 다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든 뭐 다른 파이썬의 다른 프레임워크를 쓰든 간에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이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작업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꼭 하나 해보셔라. 제가
권장을 드리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수작업 프로젝트를 하시고 이걸 설계, 구현, 그 다음에 배포까지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코드의 품질을 어떻게 유지시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웹서비스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다가 보면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트러블 슈팅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남기고. 그래서 이 수작업을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기본기가 있고 문제 해결력이 있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랑 어떻게 프로젝트를 했냐. 그랬을 때는 뭐 생산성도 증명할 수 있고 프롬프트 선결 능력 이런 거 다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일단 PRD부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했고, 얘한테 일을 어떻게 시켰고, 근데 일을 뭐 한꺼번에 시키지 말고 이게 단계적으로 시켜야 되잖아요, 바이브 코딩 때.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일을 시키면서 어떻게 얘랑 리뷰를 했고, 어떻게 수정을 했고, 버그는 어떻게 해결했고, 그런 모든 거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모두 준비하는 게 좋겠다. 예전에는 어떻게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백엔드 쪽 이제 멘토와 디렉팅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백엔드를 하시고 프론트를 AI로 해서 AI를 활용해서 나는 풀스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그냥 풀 서비스를 내가 바이브 코딩으로 모두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나는 어떠한 전략으로 인해서 만든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 두 가지 다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퀄리티는 뭐 리듬이 제대로 써야 되죠. 리듬이 안 쓰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채용 담당자가 내 프로젝트 링크를 눌렀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그러면 내가 중요한 게 일단은 이 GitHub을 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대문이 되는 부분은 리드미잖아요. 리드미를 제대로 잘 쓰셔야 되겠고,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쓰실 때 프로젝트를 쓰고 이게 뭐하는 프로젝트다는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포트폴리오 쓰실 때는 되도록이면 저는 스크린샷 하나 정도를 작게 넣기를 바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링크를 누르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내가 뭐 서버가 다운돼서 걔가 지금 못 돌아가도 그냥 그 스크린샷을 봐도 얘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구나라는 거를 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스크린샷을 좀 넣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트러블슈팅 기록을 남기는 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평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프로젝트를 하실 때 어떤 일들을 해결했으면 나중에 생각하려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PR도 좀 살펴보시고 이슈했던 것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GitHub에 로그를 커밋할 때 로그를 잘 남겨 놓으셨으면 이게 이력서 쓸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배포를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URL이 있으면 GitHub과 같이 서비스되고 있는 URL, 웬만하면 서비스가 살아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CI/CD를 어떻게 GitHub 액션이나 뭐 AWS에서 CI/CD를 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소개해주면 좋고, 아주 좋은 거는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비스를 만들지만 그 서비스가 어떤 고객의 리퀘어먼트에 의해서 만드는 경우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어떤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기획자가 기획한 내용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거죠. 그거를 내가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만든 내가 아니라 실제 이 요구사항을 한 사람들이 써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대중이 써보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운영을 일단 오픈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다시 시작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버그와 그다음에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반영했던 경험 이런 게 사실은 실무 경력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뭐 50명이라도 써봤다 라고 하면 그런 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제목에 그냥 쓰세요. 몇 명이 써본 무슨 서비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쓰시거나 이력서를 쓰실 때 이력서 제목에다가 운영 경험이 있는 거는 그걸 바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는 거 예전에 한동안 이제 기술 블로그 운영하는 게 이제 유행이었죠.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중요한 점은 내가 쓴 글은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이력서에 쓰는 거는 나한테 질문을 하시라고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력서의 내용을 보고 담당자가 나한테 질문을 유도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에 쓴 글도 어떤 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서 베껴와서 쓰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서류가 통과가 되면 이제 면접을 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력서 예시 봤을 때 사실 뭐 잘 쓴 이력서가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적인 것도 중요해요. 한눈에 들어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타임 스탬프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언제 입학을 했고 언제 졸업을 했고 그 사이에 간격이 뜨면 그 뜨는 간격에는 뭐를 했고 그래서 그 시간이 웬만하면 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 뭐 기술 스택 뭐 이런 거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관련 없는 회사를 다녔던 이력도 꼭 쓰세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를 하다가 이제 개발자가 된 케이스예요. 근데 자기가 디자인 회사에 한 2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거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디자인 회사에 들어간 경력을 왜 안 썼냐 그랬더니 이거는 제가 개발 경력이 아니라서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 친구가 조직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개발 회사가 아니어도 다른 회사를 다녔을 때 회사원의 아픔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 다녔던 경력도 꼭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하다가 왜 개발자가 되고 싶었는지에 그런 이유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녹여서 내가 왜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이력서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는 안 썼지만 내가 다른 회사를 다녔던 이력이 있다라고 해도 그걸 잘 쓰시고 왜 이 분야로 건너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잘 포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리드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어떤 유명한 프로젝트나 이거 보시면 리드미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한눈에 봤을 때 프로젝트 소개, 이 프로젝트에서의 기술 스택,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중간에 뭐 어떤 프레임을 썼다라든가 오픈소스를 썼다라고 하면 그걸 왜 썼는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메시징 큐 같은 걸 썼다 그러면 그 메시징 큐를 왜 썼는지 뭐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러블 슈팅 기록, 실행 방법 이런 거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작업 프로젝트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1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팀원들이 있다 그러면 팀원들 같이 넣으시면 되겠죠. 이제 서류가 통과해서 면접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면접관이에요. 제가 면접관이면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할 거를 사실은 그냥 질문을 해도 되는데요. 요새는 AI에게 예상 질문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면접관이. 김땡땡님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이분의 이력서를 넣고 내가 이런 포지션으로 이 친구를 면접을 볼 거야. 뭐 예상 질문을 줘 해서 면접에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력서가 만약에 억셉트가 돼서 여러분 면접 기회가 되면 AI에게 넣어서 예승 질문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AI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AI들한테 면접관 할 포지션에 관련해서 프롬프트를 넣어서 답변과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를 두 가지 타입을 준비해 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AI를 많이 안 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나 주니어 분들이 AI를 잘 쓰는 거에 대한 그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기본기가 있는데 AI를 활용해서 더 많은 생산성과 적응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만 증명을 할 수 있으면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그래도 어려운 시기지만 꼭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은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